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경의 사진이 있는데 서운하다고 돼 있어요. 서운해가 키워드입니다. 서운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 인터뷰.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핵심이 영상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정치와이드가 그 영상 좀 준비했는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첫 번째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먼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 스포츠재단 또 미르재단 이사진을 최 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검증을 거쳤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정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해보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사과, 그리고 어떤 뭐 책임도 꺼냈죠. 뭐 주변을 잘 살피지 못했다. 실망, 걱정 들어 진심으로 송구하다. 일단 뭔가 사과하는 입장을 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른바 공천파동 얘기도 꺼내요. 유승민 의원 공천 주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근데 본인이 유 의원을 마땅치 않게 참모들이 뭐 생각하는 걸 그런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근데 본인 재책임이다. 책임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이 서운하다는 측면, 이 내용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준비된 게 있으면 좀 하나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예요. 동생의 친구인 의원도 원내대표였던 의원도 동시에 소위 친박도 뭐 이렇게 하면서 탄핵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신뢰와 인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럼 서운한 감정을 비췄거든요. 요거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저기서 말하는 동생, 친구, 원내대표 이게 누구 떠오르십니까? 누구를 말하는 건지? 떠올라도 말씀 안 드릴래요. 떠올리긴 하십니까 지금? 네. 그리고 소위 친박도 있는데 그것도 떠오르십니까? 그럼 혹시? 네. 네, 근데 근데 여기에 대해 굉장한 서운한 감정을 비췄어요. 저는 근데 전반적으로 아까 보셨잖아요. 예. 근데 메시지가 그래도 대통령답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일단 큰 그릇의 범위에서 잘못을 네. 좀 인정하는 보세요. 것 같다. 지금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제가 뽑는다면 예. 아무튼 제 불찰입니다. 어찌됐든. 불찰이다, 내 불찰. 예, 그래서 못 챙겼다 내가. 예,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돼서 놀랬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다 저의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탄핵과 관련해서 일단 송구하고 사과한다. 그리고 네. 특히 구체적인 내용 중에 공천파동 유승민 전 의원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제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불찰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이거잖아요. 이건 대통령다운 워딩이에요. 예. 왜냐? 아무튼 그 임기를 못 채우셨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잘했든 못했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국민들께 아무튼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뒤늦게라도 예.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 오늘 아침에 사실 기사 다 봤거든요. 예.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재명 대표가 떠오르죠. 와, 어떻게 국민들께 왜 거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안 하나.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그러면 불찰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드린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런 얘기 한마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아까 동생, 친구, 원내대표 누구 떠올란다고 얘기지만 얘기는 못하겠다 하셨어요. 아마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있지만 그분이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실 것 같은데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정치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연관이 된 것이라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터뷰 내용 중에 약간 억울함을 비친 부분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른바 미르 K 스포츠 재단, 이거 굉장히 큰 논란이 되는데, 당시에 대기업들이 약간 이름이 거론이 됐거든요. 출연금인데, 이게 제3자 뇌물이 됐는데, 본인이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납득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은, 아니, 그런 대기업에게 청탁도 한 적, 뭐 요구한 적도 없다. 난 납득하기 어렵다. 못한다. 이런 입장을 했거든요. 이거 최인호 변호사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3자 뇌물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인터뷰 내용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예. 송구하다, 제 불찰이다, 제 책임이다. 이걸 하면서 가슴이 좀 먹먹했는데요. 근데 그 뒤에 전체적으로 다 그 내 책임이다 이렇게 뭔가 탄핵된 좀 것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딱 한 군데 걸리는 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롯데그룹과 SK그룹에 대한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납득할 수가 없다. 납득 안 된다. 아시다시피 제3자 뇌물은 일반 뇌물하고 달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 예. 근데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하기를 독대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결코 부정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그 부분을 들어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유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저도 이제 계속 다른 건 몰라도 이 롯데그룹, K스포츠, SK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법리적인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물론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그 박 대통령 뭐라고 하냐면은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고맙다. 순수한 그 어떻게 보면 애국심으로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내용을 보면서 새롭게 이 부분이 추후에 재조명될 가능성은 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코 이 그 롯데그룹 회장과 SK그룹의 어떤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재심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건 내가 다 인정한다. 내가 불찰로 이 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도 다 내 잘못이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해를 입었던 롯데그룹, 특히 중국에서 사드의 어떤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 애국심에 고맙다라는 얘기가 좀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정구택 변호사는 이거 제3자 뇌물 납득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법원 확정 판결 났기 때문에 뭐 이걸 다시 얘기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 때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 현안, 롯데 현안이 뭐였냐면 이제 지금 롯데 새로 지은 그 잠실에 면세점 넣는 거. 그게 사실은 그때 그래서 돈을 뭐 70억이나 출연했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걸 했느냐 이 부분 따졌던 거고 S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뭐 동생의 가석방이라든지 뭐 다른 사업들이 현안이 있었다. 이게 어찌 보면 안종범 수첩에서 나오면서 이게 결국은 제3자 뇌물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친박이나 이쪽에서는 10원 한 푼 안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됐는데 이거를 뭐 본인의 의견, 그러니까 법리를 이해 못할 수는 있어요. 내가 직접 청탁 받은 것도 아니고 경제수석 통해서 받은 거고 내가 돈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제3자 뇌물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전재수 의원님,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인터뷰를 했을까요? 추석 명절이잖아요. 추석 때문에? 예, 뭐 추석 연휴를 앞둬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든 또는 뭐 비판적이든 분이든 간에 되게 이제 상당히 평온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는 상당히 간결하고 또 재불찰, 재책임 이런 거 보니까 아주 평온해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 하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 하든 이제는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라면 이제 모범적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롤모델 하나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또는 뭐 이분들이 전직 대통령이 아주 모범적인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그런 롤모델을 좀 만드는데 좀 진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인터뷰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